안녕하세요. 대한청각학회 보험임원을 맡고 있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의 김민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고령화 시대의 대표 질환인 노화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의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귀는 귓바퀴부터 귓구멍, 고막까지 외이와 고막부터 달팽이관 사이의 공간인 중이, 달팽이관과 평형기관을 말하는 내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귓바퀴부터 달팽이관 사이에 외이와 중이의 문제로 인한 난청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 달팽이관과 뇌로 가는 신경에 생긴 문제로 인한 난청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난청이란 무엇일까요? 난청은 정상인에 비해서 소리를 잘 못 듣는 증상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우리 귀를 전공하는 이과 영역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 중에 노인성 난청이 포함되어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소음, 약물, 유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연령 증가에 의한 노화성 난청이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노화성 난청을 포함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약물 치료 등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팽이관은 피아노 건반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달팽이관의 꼭지점인 꼭지 부분은 피아노 건반의 저음 부위를 담당을 하고요. 바닥 부위는 고음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노화성 난청은 피아노 건반의 고음 부분, 달팽이관의 바닥 부위에 문제가 주로 발생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우리 순음 청력도를 표시한 건데요. 소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를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의 높낮이, 두 번째는 소리의 크기를 통해서 이 그래프를 통해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저기 오른쪽 위쪽에 보면 새 소리는 아주 높은 소리이면서 소리의 크기는 작기 때문에 저쪽 부위에 표시가 되고요.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경우는 소리의 크기는 크지만 주파수는 낮은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왼쪽 하단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우리 대화음 영역도 저기 보이는 부위처럼 저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왼쪽 부위는 주로 모음을 나타내게 되고요. 오른쪽 부위는 주로 자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노화성 난청이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까만 빗금층 영역은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화하는 영역에 있던 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놓치게 되고, 이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 느끼는 증상은 자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서 되묻게 되는 증상들이 제일 처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노화성 난청의 정의는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말하고요. 그 기준은 노인 65세 이상이면서 말씀드렸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 대칭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다른 원인을 배제해야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자와 남자의 패턴이 조금 다르게 되는데, 신기한 점은 우리가 20대, 3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난청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는 난청의 진행 속도가 조금 더디게 됩니다. 또한 노화성 난청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계속 진행하고 한번 생기면 영구적이고 남자가 더 빨리 생기는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화성 난청은 얼마나 생길까요? 우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의학적으로는 40데시벨 이상 난청은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에 4억 6천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50년에는 이 인구가 2배로, 즉 9억 명으로 늘어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 인구의 10% 정도가 난청이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30에서 40%,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80에서 90%가 난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보고에 따르면 2000년에 서울, 경기, 강원도에서 유병률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27데시벨 이상, 이 정도는 경도 난청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인구는 3명 중에 1명, 37.8% 정도가 되었고, 40데시벨 이상, 이 정도는 보청기가 필요할 정도의 난청인데, 이러한 인구는 8.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최저출산 국가이면서 최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9%나 되고요. 2040년도가 되면 3명 중에 1명, 33.9%가 노인이고 2067년이 되면 반 정도가 노인이 됩니다. 이러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노화성 난청의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난청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2010년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그래프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난청이 발생될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 발표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 남자는 80세고요. 여자는 86세 정도 됩니다. 이러한 거를 고려하면 내가 평균 수명 정도를 산다고 가정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난청이 될 가능성은 무려 80%가 됩니다. 노화성 난청의 위험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당연히 나이, 그리고 성별, 아까 남자가 조금 더 빨리 진행한다고 알려드렸고 교육 정도가 좀 낮을수록, 독신일수록, 직업 중에 생산직, 노동직, 특히 소음에 노출되는 관련 직종인 경우에 난청이 더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 중에 난청이 생겼던 분,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에 3배 정도 더 높게 노화성 난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교정이 가능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교정이 가능한 충분한 근거를 가진 위험인자가 없다는 점이 현재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화성 난청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끄러운 곳에서 듣는 것이 어렵다.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하는 것들이 어렵고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리고 큰 소리는 너무 크고 자주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요청하게 되겠죠. 뭐라고? 그리고 텔레비전 볼륨이 너무 크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불평을 하고 저에게 외래로 오는 노인성 난청, 노화성 난청 환자들의 제일 흔한 이유는 가족들이 자꾸 못 알아듣는다고 불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노화성 난청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 사오정이 자기는 불편함이 없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요. 난청이 있는 본인은 사실 불편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병원에 늦게 오게 되는 원인이 되고 일찍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노화성 난청의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기면 영구적이고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진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병원에 오셔서 청력검사 부스 안에서 청력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난청과 치매입니다. 난청과 치매가 연관이 있느냐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림의 왼쪽처럼 노화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 난청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도 잘 생기게 쉽고요. 난청이 있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자꾸 됩니다. 밖에 나가면 자꾸 못 알아듣는다고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나 자꾸 따돌리게 되고 그러면 나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뇌가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2011년에 존스 홉킨스에서 굉장히 이슈를 일으키는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 전체 치매 중에 난청이 원인이 되고 이러한 것들 중에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특히 고도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5배나 올라간다. 라는 보고를 해서 학계에 굉장히 놀라움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면서 2020년 세계 최고의 권위적인 의학 학술지죠. 치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서 난청, 경도 이상의 난청이 치매 발생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인자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난청을 도와줄 수 있는, 난청을 재활할 수 있는 보청기의 사용이 난청 환자들에 있어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라고 보고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위험인자, 굉장히 다양한 위험인자들이 있지만 비용 효과 대비 가장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여야 할 인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난청입니다. 노화성 난청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신경성 난청은 어떠한 약물 치료로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방이 안 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치료들이 보청기와 수술적 치료들인 이식형 보청기, 인공와우 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도한 소음 노출을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작업장이 시끄럽다거나 특히 사격 같은 걸 하신다거나 음악에 자주 노출되시는 분들은 그러한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귀마개를 하신다든지 볼륨을 줄인다든지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러한 소음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연구가 더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비타민C나 땅콩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고지방식이가 노화성 난청을 진행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추가적인 연구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보청기는 노화성 난청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재활 방법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난청 노인 중에 단지 12.6%만 보청기를 사용한다는 2019년에 국내 조사가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 환자분들에게 제가 보청기를 권유해 드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직 보청기를 하기엔 너무 젊어요. 또는 보청기를 하면 너무 늙어 보여요. 보청기는 너무 불편할 거예요. 막연한 걱정들이나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고 보청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는데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 중에 안경을 끼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청기는 안경과 다르지 않다. 잘 안 보이셔서 안경을 끼시지 않았느냐. 보청기도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재활을 위해서 쓰는 거고 최근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보청기들이 있고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적절한 적합 과정을 거치시면 새로운 세계를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수술적 치료인데요. 이식형 보청기나 인공와우라는 것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서 보청기를 착용하기 어려운 외이의 문제가 있거나 고음역에만 국한된 난청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이이식 보청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 또한 보청기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달팽이관이 다 망가져 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통해서 이분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러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한청각학회는 청각 영역의 진료, 연구, 교육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